근데 저는 싸우는 걸 원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난 싸우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오메가 신체 권력이 있기 신체 때문에 권력? 두 명의 회피인이 한 명의 싸움인에 맞춰야 돼? 힘들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치유와 성장의 여정에 함께합니다.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주거권과 열림터 자립홈 알리기 프로젝트 뉴스레터 4회차 집 구하기 원정대. 네. 안녕하세요. 신입활동가 이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상담소의 오래된 활동가 란입니다. 열림터가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30주년이면 네, 오래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 있는데 저희가 또 그래서 열림터의 30을 알리기도 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이런 뉴스레터를 만들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올해 자립홈이라고 하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립홈에 대한 소개를 저희가 지금까지 뉴스레터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번 에피소드는 저희가 특별하게 비디오 팟캐스트를 통해서 구독자분들께 자립홈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번 에피소드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의 안정적인 주거권을 응원하는 모금함과 함께합니다. 네, 저희 자립홈 오픈 소식을 듣고 집들이 선물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나도 뭔가 보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뉴스레터 하단에 저희 모금함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저희 집들이 선물 후원하실 수 있고요. 후원 페이지를 통해서 간편하게 후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하게 저희 팟캐스트의 첫 번째 게스트 분들을 좀 모셨는데요. 아마 팟캐스트가 저희가 또 하진 않을 거여서 유일한 게스트 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자립홈 공간을 좀 찾기 위해서 정말 여러 지역을 돌아봤어요. 네, 그래서 부동산도 가고 실제 그 지역에 중요한 어떤 역 근처인지 아닌지 주변에 또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가게들이 있는지 없는지 먹거리는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다 탐방했는데 그 자립홈에 딱 맞는 매물을 구하신 세 분을 저희가 오늘 모셨습니다. 열림터 자립홈 담당자인 신아, 열림터 원장을 맡고 있는 은희조, 그리고 상담소의 소장 오메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편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구독자분들께 인사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열림터의 신화활동가라고 하고요. 네, 자립홈에 관심을 가지고 뉴스레터 구독해주시고 이 영상 봐주시는 후원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열림터 원장 조은희입니다. 오늘 평소하고 다른 이렇게 장소에서 촬영을 한다고 하니까 되게 떨리고 사실은 설레이기도 하고 기대도 많이 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한국성폭력상담소 오메 활동가라고 합니다. 집을 구하게 되어서 너무 설레고 또 긴장도 많이 했고 또 못 구할까 봐. 집 구하는 그동안 친구들 페미니스트들 1인 가구 여성들 집 구할 때 막 희로애락이 너무 많았는데 그런 얘기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설렙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발송해드린 1주차, 2주차 뉴스레터를 꼼꼼히 읽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 이 영상으로 저희 자립홈 소식을 처음 접하는 구독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왜 자립홈을 만들게 되었는지 약간 이유를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신화 활동가가 좀 저희 자립홈을 만들게 된 이유를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자립홈은 되게 저희가 열림터와 상담소가 열림터 30년을 맞은 것도 있지만 그 이전부터 어떻게 좀 운영을 해갈까 비전을 찾아가면서 시작하게 된 어떤 프로젝트예요. 새로운 저희가 이제 또우리라고 하는 열림터 퇴소생활인들을 또우리라고 부르는데 또우리들에게
실제로 저희 쉼터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1년 혹은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머물게 되시는데, 그 기간 동안 자신의 피해에 대면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해석하는 시간을 가지기도 하고 고소를 해서 처벌을 진행하시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면서 동시에 이후에 살아갈 준비를 또 하시게 되거든요. 주거에 대한 준비, 소득에 대한 준비, 이런 것들을 하게 되시는데, 좀 이렇게 생각만 해도 너무 짧은 시간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저희가 이제 퇴소자들을 계속 이렇게 만나고 퇴소자들에 대한 사업을 넓혀오면서도 이분들의 삶이, 자립이 힘에 겨워 보일 때도 많고 이렇게 안정적이지 않을 때도 되게 많다는 거를 좀 알게 되었어요. 그 자립이라는 거는 사실 누구에게나 좀 준비하는 시간 같은 게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이든 자립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나 어떤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사회에 양해하는 태도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쉼터에 들어오게 되거나 자원이 부족한 상태로 자립을 하게 된 생존자들에게 마련해주자. 그런 시간과 그런 공간을. 이런 취지가 하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지금의 쉼터와는 좀 다른 방식의 운영을, 피해자 지원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어떤 열림터의 새로운 도전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생존자들에게 자립에 있어서, 일상에 있어서 좀 키를 쥐어줄 수 있는 그런 지원 방식을 좀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이 쉼터 그 이후, 쉼터 그 바깥을 좀 열어가는 그런 어떤 시도로 자립홈을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은 고민 끝에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한 5분 가까이 이 질문에 답변을 해주셨는데 거의 강의 수준. 이 자립홈 준비 과정에서 좀 들었던 생각이나 좀 보태주실 말씀 있으시면. 여기에서 생활하고 퇴소한 이후에 저희가 이제 또우리들을 만나 보니까 또우리들의 일상이 입소해서 생활할 때보다 훨씬 더 열악해지는 거를 항상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열림터에서는 또우리를 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그들을 만났을 때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제일 열악한 부분이 주거 공간이랑 그리고 연대의 마음, 심리적인 연결감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부족한 거를 느꼈어요. 시설은 보호와 지원이 중심이 돼 있다면 이제 퇴소 이후에는 스스로 할 수 있고 스스로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간집 같은 열림터나 시설하고 다른 대안적인 주거 공간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런 큰 마음을 먹고 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인에서 사실 저희가 새로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는데 많은 또 논의도 있었고 고민도 있었고, 그런데 오매도 한번 이 자립홈 준비 과정에서 좀 느꼈던 고민이나 앞으로의 어떤 이 프로젝트가 나아갈 방향이라든지 나누실 이야기가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저희 이 어떤 후원자의 출연이 없었더라면 좀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국 성폭력 상담소나 열림터에서 만나는 피해 생존자를 돕고 싶다, 일상 회복은 어떻게 지원하냐, 그거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후원자들의 의사는 이제 종종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상 회복이 뭔지를 그 후원자들도 그려보실 때 그게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한 어떤 성취, 인생의 성취 막 같은 모습일 때가 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대학이나 되게 상급 학교에 진학할 때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근데 사실 성취로 이제 그 이후를 지원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사실은 속도도 되게 다르고, 그게 일상에서의 회복이랑은 또 그 특정 지점에서의 성취하면 그거를 지원한다는 게 또 안 맞을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열림터에 계실 때만 지원한 게 아니라 열림터 이후를 함께 만나서 얘기 나누고 아주 어떤 일상을 지내고 있는지를 또우리 지원을 통해서 쌓인 이야기들이 또 되게 많았어요. 열림터에. 이거를 정말 주거 문제, 무엇보다 함께 사는 공간. 혼자 사니까 너무 생존의 생존의 그 절박함이 너무 그 경쟁 사회와 난 아파서도 안 돼. 근데 집에 밥은 없어.
근데 난 아파도 병원도 못 가. 막 끙끙 막 이불 쓰고 앓으면서도 뭐 힘들어? 내가 물이라도 줄까? 내가 뭐 보일러라도 틀어줄까? 이렇게 말하는 친구는 없고 혼자서 아파야 돼. 이런 것들이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래서 함께 살 수 있는 주거. 이게 지금 필요한 마중물이다라는 생각에 저희 후원자들의 계심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리폼을 열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절차를 거치셨나요? 오메 절차요? 아, 네. 저희가 이게 작년부터 준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열림터 활동가들이 뭐랄까요, 로드맵 같은 것들을 좀 짜서 그 열림터 운영위원회나 저희 상근 활동가들한테 제안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는 이런 자리폼과 청년주택, 주거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운영하는 굉장히 많은 곳을 찾아가서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이야기도 듣고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예산 계획도 짜고, 그 다음에 실제로 운영한다면 누가 어떻게 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일주일, 1년이 돌아가는 그런 집이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방식 같은 거를 많이 좀 한 다음에 여름이 됐을 때는 이제 공간이 있어야지 세부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집을 찾아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그러면서 아니 집이 괜찮고도 우리랑 알맞는, 우리가 갈 수 있는 이런 함께 살 수 있는 집이 생각보다 너무 없구나에 비상이 좀 약간 걸려가지고 그때 집을 약간 본격적으로 보러 다니면서 예산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서, 그리고 드디어 찾고, 그 과정에서 상근활동가 이사들, 그다음에 열림터 운영위원들께 막 긴급하게 막 소집해서 주말에도 그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는 과정이 와서 지금 가을 겨울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런 거 말하는 거 맞나요? 힘들다. 맞죠? 이런 거 말하는 거. 이렇게 오케이. 네. 상근자 회의에서 엄청난 반대가 있고 뭐 부딪힘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 은희쌤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열림터 원장과 자리폼 사업 담당자로서 동료의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가 어떻게 느껴지셨는지 궁금합니다. 약간 불안과 걱정의 소리들이 있었어요. 사실 실무를 담당하는 저나 시나 활동가는 마냥 좋게만 생각했거든요. 다 막 엄청 기대하고 칭찬해주고 좋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실제로 회의에 가져가니까 너무 걱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이렇게 쓰는 게 상담소의 경제적인 금전적인 거는 괜찮을까? 또 자리폼은 또 잘 운영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걱정들이 많아서 처음에는 회의 끝나고 와서 당황스러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하랑 얘기한 게, 우리가 설명하거나 안내하는 게 좀 부족했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그런 뭐 걱정거리들을 저희가 지금 다 수렴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사실 자리폼 논의를 할 때 이전의 경험들도 좀 많이 참고를 했던 것 같아요. 상담소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운영했던 하담이라고 하는 중간집이 있었는데, 그때도 사실은 이 단기 보호시설에서 입소기간이 만료되고 퇴소를 해야 하는데 이후에 어떠한 집으로 갈지 정해지지 않은 피해 생존자분들이 거쳐서 갈 수 있는 곳이 필요하겠다, 이런 고민 속에 하담이라고 하는 중간집을 운영했다가 현재는 상담소가 운영하고 있지 않은데, 요런 자리폼의 경험도 저희가 많은 좀 영향과 참조점이 되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신아? 신아, 짧게 부탁드려요. 란 보지 말아야겠다. 네, 맞아요. 네. 그 하담을 저희가 이제 중간집이라고 불리는 하담을 2004년에서 2007년 그 열림터에서 운영을 했었고, 이제 그 당시에는 쉼터가 아까 란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 쉼터여서 6개월 정도밖에 머물지를 못했었어요. 그리고 쉼터에 입소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었고, 이 쉼터에
자리에서 할 수 있는 게 6개월이니까 아마 많지 않았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담이라는 공간이 더욱 필요했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입소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쉼터와 하담이 어떤 차이가 생기지 못하고 다 이렇게 많이들 가시게 된 거죠. 그래서 사실상 제2의 쉼터처럼 운영하게 되어서 많은 어떤 정체성의 혼란, 활동가들도 역할의 혼란 이런 것들이 과부하와 함께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자립홈은 하단과 좀 자립 지원이라는 부분 외에 뭐가 다를까 좀 생각해보면 주거권에 대한 어떤 관심과 저희 열림터 안에서도 청년 주거권, 청소년 주거권에 대한 활동을 쭉 이어오면서 생긴 문제의식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의 연장에서 그 하담에는 되게 취업이나 진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많았거든요. 자립을 지원하는 어떤 그 목표에 따라서. 근데 여기 이번 자립홈에서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이 프로그램 이전에 좀 더 거주와 주거라고 하는 너무 자립에 있어서의 기본적인, 그러니까 거주와 주거가 아니라 거주와 소득이라고 하는 너무 기본적인 기반 있잖아요. 그것의 안정성을 마련하는 것을 좀 초점을 두고 있어서 이제 1년에 거주하시는 기간 동안 기본소득을 좀 지급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립홈을 구상하는 단계에서 4개의 단체가 만나보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민달팽이 유니온, 자립햄, 다다다 협동조합, 전 상도동 우리집, 현 사회복지법의 윙 이렇게 4곳 만나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나요? 진짜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자원이 많이 없는 그 청년들이 자립했을 때 갖는 어려움, 저희 또우리들이 갖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그 외로움의 문제인 거잖아요. 고립감 같은 문제인 건데 어느 날 입주민들이 같이 이렇게 차를 마시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고 자리가 형성되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좀 유대감이 형성되더라. 서로의 우울을 좀 이해해주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활동가가 아무리 이렇게 좀 이야기들 나누고 상담도 하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밥을 차려서 초대했더니 그냥 이야기가 잘 진행되더라. 청소년이 이렇게 사무실에 놀러와서 그냥 뭐 시간을 보내는 그런 것도 좋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인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관계 맺기에 대한 이야기인 거잖아요. 유대감을 형성하고. 근데 이제 제가 잘 못하는 것인데 열림터에 잘하는 활동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제도나 프로그램 이런 걸로만 만들어지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 자립홈에서도 어떻게 잘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좀 기웃기웃거리고 이렇게 연락도 하고 이렇게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이렇게 방문하고 이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고민이 되는 지점들 중 하나이고 그런 이야기들이 그리고 이렇게 저한테 이렇게 많이 좀 다가왔고 그 외에도 이제 미리 경험해본 곳들이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활동들이라든지 운영 방식이라든지 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참고하고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했죠. 준비를 너무 많이 했나? 하셔서 네, 너무 좋네요. 이렇게 다 잘라주실 거죠? 아니 근데 그 아까 다른 전에 분들도 얘기 좀 하세요. 하담이랑 네, 또 네. 상근활동가나 저희 의사결정 그 논의 과정에서의 뭐 반대 의견 막 이런 얘기도 좀 해주셨는데 저도 되게 인상 깊었던 그런 논의들은 기존의 열림터와 뭐가 다를 것이냐에 대한 거라든가 예를 들면은 집이 마땅한 집이 없어가지고 거리가 멀게 더 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상근 스텝이 가기가 멀어지잖아요. 저희 사무실이랑 멀어지면 이게 괜찮은지에서 요 그 거주자들과 상근 스태프는 무슨 관계인지가 얘기가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이라든지 누구랑 같이 사는 게 이 집에서 사는 게 훨씬 나에게 너무 좋은 시간일지 아닐지 정말 누구랑 어떻게 같이 사느냐가 그 관계망이나 커뮤니티가 그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그러면 그 누구라고 하는 게 자격의 문제인 거냐 아니면은 이 안에서 뭘 경험을 하면은 서로에게 좋은 옆방 사람이 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동네가 커뮤니티면
사는 사람들도 커뮤니티가 될 것이냐, 아니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정말 같이 차 마시든 밥을 먹는 모임이든을 이렇게 딱 정례화를 할 거냐, 아니면은 그런 사람을 우리가 서로 알아보고 이 집에 와야 될 거냐, 이런 같이 좋은 관계가 돼준다는 게 어디서 가능한 거냐,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나왔던 것 같고, 하담 때도 계속 이제 그게 아까 그 인턴 뭐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도 있다고 했는데, 이 여기 사는 사람이랑 상근 스텝이 1대1 관계가 너무 여전히 강한, 그러니까 이제 함께 사는 사람들끼리의 관계 형성보다는 이 1대1 지원이 더 그 여전히 할 일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 점에서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게 이번 자리폼에 되게 기대되는 점이기도 하고 너무 알 수 없는 점이기도 하고, 막 계속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저녁은 같이 먹을까? 누가 배달시키겠다고 하면 너 먹을래? 이렇게 막 방마다 다니면서 같이 시켜 먹을까? 이럴까? 아니면은 뭐 요즘 유행하는 예능 같은 거 있으면은 그거를 같이 볼까? 다 방에 들어가서 혼자 볼까? 이제 서로 다정해지고 이렇게 뭐라도 집에 뭐가 수리를 해야 돼. 그러면은 같이 상의하는 그런 관계가 되려면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되게 기대되기도 하고 또 알 수 없기도 하고, 계속 저희가 주목하고 계속 시뮬레이션하는 그런 지점인 것 같아요. 그 저희가 사실 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거와는 다른 자리폼? 약간 이런 게 어떤 구상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궁금증들을 많이들 갖고 계시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가 중간에 이제 보고 의무도 있고 좀 상의도 해야 하는 지자체의 공무원분들하고도 이런 이야기들을 좀 나눴을 때 저는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필요하다고 너무 느낀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존의 시설이 아니라 다른 형식의 어떤 자율성과 주체성을 가지면서 삶을 읽을 수 있는 어떤 중간의 형태의 집, 이런 것이 더 많이 필요하다, 실험적이지만 시도해볼 만하다, 이런 이제 의견들을 저희가 많이 들으면서 좀 자신감도 좀 생기고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들 모임에서는 자리폼 소문이 어떻게 나 있는지 궁금하네요. 너무 좋다. 자리폼 생겨서 너무 좋고, 내가 지금 당장 들어가지 않더라도 너무 안심이 되고 든든하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 많았고,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좀 자율적인 공간, 스스 꾸려가는 공간, 입주자들끼리의 어떤 토의와 협력으로 만들어가는 공간, 이런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규칙이 있어야 된다. 강하게 규칙 있어야 된다. 규칙 필요합니다. 인사 안 하면 설거지당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그러니까, 이런. 근데 그거는 이제 그 말은 열림터와의 계속 어떤 걸 같이 하고 싶다, 이런 말씀이겠죠. 그런가요? 서로 사는 사람들 사이에 규칙이 꼭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에요? 누가 막 맞아요. 음식물 쓰레기 안 치워놓고 맞아요. 가면 맞아요. 막 뭐가 있어야 된다.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다, 뭐 이런 건지. 그쵸. 그런 것도 있는 거죠, 같이. 그래서 입주민 워크숍, 그 살림 워크숍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를 저희 자문 받으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저희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상담소에 살림 잘하시는 활동가들 있거든요. 오메 활동가 잘하시잖아요. 네, 저 청소 살림 이런 거. 네, 엄청 집안일 엄청 좋아하죠. 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제가 그 생각이 났어요. 이게 같이 사는 사람들이 집안일 코드를 맞춰가는데 어려워요. 1년은 싸우잖아요, 최소. 어렵습니다. 그럼 싸우고 나면 서로 이 거주 기간이 지나가는, 이제 맞춰서 살만했는데 이게 싸우지 않고 근데 저는 싸우는 걸 원래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모두가 싸운다고 전제를 네, 조금 저는 하고 다들 계셔가지고 싸우고 나서 친해진다, 이런 그 인생관이 조금 있었던 건데, 다른 친구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최근에 좀 알았거든요. 네. 안 싸우고도 그쵸. 맞출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이제 너무 저도 뒤늦게 그런 하시고. 경험이 있는데 예, 뭐 지금 알게 돼서 그렇죠. 늦은 건지 맞아요. 빠른 건지 모르겠는데 다행이죠. 뭐. 다 안 싸우고 맞추셨는지, 같이 사는 사람들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안 싸우고 맞추셨어요? 안 싸우고 맞췄죠. 아, 그러니까 이렇게 싸우는 것을 좀 싫어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조금씩 조심스러운 태도로 아, 이제 오메 같은 분이 좀 자리폼에 들어온다 하면은 좀 걱정이 되기는. 그거를 좀 미리 그거에 대해서는 인지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나는 이거를 약간 난 어떤 타입인가? 싸움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그 몇 번 싸워봐야 크게 그게 이제 딱 그 핵심을 서로 딱 이해하게 되고 요거인지 아니면은 조심스러움과 그런 분이 서로에 많지 대한 않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세상에. 네. 그러면은 자리폼은 싸움 없이 합의에 도달한다. 좀 어려운 일은 맞는 것 같아. 이게 평생, 그러니까 같이 살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과 같이 산다는 건 서로가 정말 양해하고 배려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되게 기본값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준비되지 않으면 또 모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각자가 저는 살아보니까 꽂히는 데가 달라요. 저는 맞아요. 빨랫감이 누구는 쌓이는 정리, 거를 정말 그치. 못 참고 누구는 설거지를 누구는 바로 해야 되고 설거지를 못 누구는 이런 설거지를 이제 다음 날에도 틀리죠. 되고. 맞아요. 그래서 요게 다 사실 맞춰가야 하는 근데 또 일들이 이게 될 것 맞춰가는 같다. 과정에서 너무 막 꾹 참고 자기는 막 아 그런데 막 힘들죠. 이게 어. 신한테 조용히 와서 저 어. 너무 스트레스 어. 받아요. 근데 그 사람은 몰라. 이 사람 스트레스 받는 거를. 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저 사람 얼굴 보기도 싫고 아이고, 그렇게 되면 또 안 아 그럼 어떡하지? 되잖아요. 이 조심스럽게 정도가 아니 뭔가- 실제로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뭔가 좀 그런 것을 좀 계속해서 좀 상의하고 드러내고 맞아요. 나는 빨랫감이 싫어. 나는 저기 머리카락을 치워줘. 맞아요. 뭐 맞아요. 싱크대 개수대에 음식물 치워줘. 이런 거 다 이게 이게 할 필요가 있죠. 맞아요. 그게 열림터와 어떻게 보면 자리폼의 딱 차이가 열림터는 설거지를 언제 하는지 규칙이 있는 곳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리폼은 설거지를 언제 한다가 규칙이나 가이드에 정해져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 차이가 있으면은 설거지 언제 할지를 합의를 해야 되고 누구는 어떤 걸 못 견딘다. 요거를 서로 좀 서로 이해를 좀 해야 아는 되는 시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네. 초반에 나는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런 집안일을 요청하는 것도 이렇게 연습도 필요하고 이렇게 좀 숙련도 되고 이런 일인 것 같아요. 같이 사는 사람과 그렇게 조율하는 것도 그래서 그러니까 회의를 같이 하면서 회의 시간에는 자기가 불편하거나 뭐 이런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이게 뒷담화하고는 다르다는 거를 좀 알게 되면 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열림터도 회의 때 보면 생활인들이 생각보다가 얘기를 좀 잘하거든. 맞아요. 화장실 어떻게 쓰자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보면서 그거는 참 좋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회의 시간을 잘 이용해서 그때는 좀 불편한 거 얘기 다 터놓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회의 시간을 저희 집이 회의를 안 해서 그럼 회의 안 하고 그러면 싸움으로 집에서요. 파이팅으로 주일에 집안일 회의를 개최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런 회의가 되게 필요한데 잘 안 하게 돼요. 그죠? 아 근데 진짜 싸우는 거 걱정되긴 한다. 당연하지. 네, 아니 아니 싸우는 진짜 거 그러니까 자체가 아니면 싸울까봐. 네. 이제 싸움은 싸워서 없을 수 없어. 없을 수 없. 난 싸우면 다행이라고 생각해. 나는 안 싸우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서로 신경전만 있고 그 얘기를 신하한테만 하고 서로는 얘기를 터놓는 사람도 없고 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게 걱정이지. 나는 차라리 누가 막 어떤 얘기를 하고 얘가 야 그러는 넌 뭐 이거 했어 차라리 난 이러면 낫다. 선택지를 두 네. 개를 줘. 회의를 하실래요? 싸우실래요? 아, 예전에 우리 또우리 한 분이 예전에 쉼터에서는 다 머리끄댕이 잡고 싸웠었거든요. 너무 좋죠. 규칙 하나도 없고 저는 진짜 규칙이 그런 하나도 시절이 없고 있었대. 전 되게 좋아하는 장르예요. 지금 좋아하고 그래, 눈이 무서워요? 반짝이면서 흥미롭다. 저는 너무 그런 좋아해요. 집 나 너무 좋다. 이런 표정인데. 자리폼에 붙을 스텝이 그러니까 실무자가 이제 내년에 열림터에 한 명 있다고 하더라도 좀 그 면면을 여러 가지로 갖추면 좋을 것 같아. 싸움 지원 이렇게 싸움 근데 뭐 이런 약간 식 있잖아요. 여기 약간 잘 친해지는 사람 뭐 이렇게 스텝
근데 약간 오메가 신체 권력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다들 반응이 저 싸움 좋아한다니까 다들 반응이 너무 그래서 내가 좀 잘못된 말을 했나 싶은데 제가 싸우는 거는 진짜 같이 머리끄댕이 잡는 그 씬이거든요. 같이 잡는 거예요. 대항하는. 그래야 싸움이지. 그렇지. 누구 한 사람은 막 하고 되게 항상 모든 것을 그러면 우리 설거지에 대해서 회의해보자. 그렇구나. 너는 3일 있다 해도 괜찮구나. 난 이렇게만은 할 수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도 없다기보다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있는데 아닌 것에 대해서도 좀 개방적이 그러니까 일대 저의 생각은 상호적인 거죠. 당연히. 일방적이면은 안 되죠. 아니 근데 체급과 말빨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싸움이 되나? 그리고 갈등을 회피하는 전 성격이거든요. 맞아요. 회피인들은 그게 심해져 그러면은 이제 회피인들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회피인들. 말 안 하고 사라지고. 그 싸움이 그러면은- 너무 힘든 사람들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 3명이 사는데 회피인 2명이 회피인이고 1명이 자기는 열려 있어? 그럼 안 돼. 거기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금지. 두 명의 회피인이 한 명의 싸움인에 맞춰야 돼? 아까 1명의 회피인이 있는데 2명은 가능한 인이에요. 그러면은 진지하게 얘기한다고? 회피인이 없을 때 해야지. 두 사람이. 왜냐면은 둘이 붙는 거를 회피인이 보기만 해도 회피는 힘들잖아. 그래. 그치 힘들어. 그치 회피인들은 힘들지. 그럼 집 각자 상황에 나간다고, 따라서 진짜. 해야지. 그러면은 이 둘이랑 붙을 때는 이 둘은 파이트하고 이 둘이랑 했을 때는 회의로만 해. 근데 그 떡볶이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진짜 기가 막힙니다. 아 지난번에 거기랑 또 다른 데 갔어요. 아 그래요? 떡볶이가 동네에 있어야 되고 떡세권?